1000년을 사는 아이면 50년에서 100년이 돼야지 첫 꽃이 맺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서 그 우리나라 그 향배, 그러니까 레몬만 나는 배를 뿌려보니까 그 첫 꽃이 맺히는 게 28년. 오, 우와. 네, 걸리더라고요. 아, 씨앗으로 심었을 삽목해야 때요. 되겠네. 네. 그러면 강덕산 호두가 500년 사니까 그것도 14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사는 연령에 비해서 그 정도가 왔을 때 500년이면 5년, 25년. 25년? 그래. 근데 이제 5%. 최초로 빨리 열리는 것들이 5에서 10% 정도에서 그러니까 기본돼요. 5%니까 25년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 4년, 5년 사는 애들은 바로 작년에 꽃이 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매화는 신기자로. 500년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씨를 뿌려서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 20년은 한 20년 가까이는, 삽목하면요. 삽목하면 2년. 2년 만에 2년? 네. 달려요? 네, 달려요. 자기가 3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자기 500년 삽목해야 되겠네. 씨를 가져갈 필요가 없네요. 아니, 씨는 저기 자식들한테. 근데 이제 씨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땅 잡거든. 자, 내가 저 애 씨를 가져다가 심는 순간 뭐냐면 1년 후에는 원목을 갖다 붙이면 아무 부작용이 없이 제일 잘 붙어요. 오. 사람들 저기 또씨 가져가시. 사람들 왜 어쩔 수 없네. 그 둘다 저기 가져야 돼. 저 이거 전해주고 자식들하고 뭐 이게 예, 예, 그거 되듯이 장기식 되듯이 저 새끼를 갖다가 파종을 해놓고 그 어미를 갖다 붙이는 경우에는 거의 뭐 정말 고무밴드로 이렇게 묶어도 될 정도로 잘 붙어요, 유압이나. 그래서 또 다른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딱 나누시고 이렇게 아주 젊은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매화가 있는데 이게 5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요. 500년의 역사를. 그럼 뭐냐면 그 씨를 받아서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붙이는 순간 다시 5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목을 만들거나 그런 목적일 때는 그렇게 해주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어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장님 저기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 저기 무슨 능이라 그랬죠? 사릉이요. 사릉? 사릉. 사릉. 예,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사릉은 제가 사능, 전화로 사능, 뵙게 사능. 사능은 그러니까 능인데요. 정순황후의 능인데 우리나라 궁과 능에 자랄 나무들을 키우는 양묘장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국능유적본부가 운영하는 전통 수목 양묘장이 거기 있는데, 남양주인데 양묘라 하면 실생에서부터 키우는 걸 양묘라 한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 실생으로 하는데 거기는 지금 오얏은 정체가 불명하대요. 자라고 있는데 나무들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지금 기억엔 앵두, 살구, 배, 뭐 그런 몇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배나무는 거기도 아직 그러니까 아마추어더라고요. 배나무는 창덕궁에 있는 배나무도 심었고 실생으로 창경궁에 있는 배나무도 심었는데 창경궁의 배나무는 싹이 20개가 났고 창덕궁의 배나무는 싹이 3개가 났대요. 그래서 그걸 보러 오려면 우리 보고 7월 20일쯤 보러 오라. 기왕 올 거면 그때 와서 그걸 보고 옮겨 심는 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데인지 일반 왜 우리가 그 국립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고 왔는데 여기도 실망할 각오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가장 생각이 좀 비슷한 곳이 아닌가. 옛날 나무를 여하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곳이라 가서 좀 보고 거기에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도 느껴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 상태로 있는 게 콩배라고 하는 배나무에선 콩배가 있고 그 다음에 향배가 있어요. 콩배 요만한 배가 있어요. 네, 돌배라고 하는 요만한 배가 있어요. 콩배는 콩배도 뭐냐면 야생 상태 배예요. 네네. 그 콩배는 저기 외성나무예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그베라고 하는 사과 꽃사과보다 밑에 게 있어요. 그래서 유실수를 하려고 하면 뭐냐면 아그베 씨하고 콩배 씨는 자기가 따서 뿌려놔야 돼요. 대목용으로. 그거를 뿌려 놓은 사람하고 안 뿌려 놓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삽수를 접을 붙일 수 있고 빨리 키워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가서 정보들을 그 아그베나 저기 콩배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발화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개들을 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처럼 판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해서 씨를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은 몇 년간은 뭐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애들을 갖다가 붙일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뿌리는 뭐냐면 내 땅에서 자란 뿌리라서 접을 붙이고 내가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얘기했듯이 5년이란 시간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돼요. 그리고 그냥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도 되고 씨를 한 자리에 3개를 넣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에 배나무가 자랐으면 하는 아니면 여기에 살구나무가 자랐으면 하는 곳에다가 씨를 3개씩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우미 터서 나와요. 그리고 10년이나 그 안에만 접을 하면 돼요. 이렇게 굵은 애도 접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소멸하고 얘가 커서 금방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들을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충분히. 그리고 아니면 큰 화분 같은 데다가 그 땅에 화분을 좀 이렇게 좀 접합시켜서 뿌리가 내려가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막상 내가 좋은 자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목 기술도 그 다음에 접목 기술도 모든 기술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내가 원할 때 얘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 저희 기회가 되면 저희 아그베 콩배 모르거든요. 한번 아그베 콩배 자원 보러 좀. 예, 네, 네. 시중에 자원을 보러. 돌아다니는 아그베가 조개종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그베를 야광나무라고 하는데 이쪽 강원도 산 쪽으로 해서 키가 크는 게 야광이고 저 아랫쪽으로 전라도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주도 쪽으로 있으면서 잎이 좀 이렇게 거치가 있으면서 꽃은 똑같은데 네. 열매가 그쪽 계신데 그 동네 강천사 안에 아그베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예 거기 것들이 거의 아그베예요. 아그베 나무라고 붙여져 예, 씨는 있어요. 무한정 열리는데 이렇게 가는 생긴 거는 뭐냐면 예. 사과 색깔처럼 생겼고 사과 같아요. 새콤하고요. 맛있어요. 요만해요. 그건 씨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콩배는 콩배는 제가 운실 돌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실 안에 콩배가 몇 개가 있어요. 걔는 정말 안 자라요. 어차피 가을에 가야지. 왜안 자라요? 주소. 씨가 그런 거예요. 가을에 씨가 가요. 어떤 그러니까 거는 기회가 되면 20m씩 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안 크는 애가 있어요. 열매도 피가 잘 않거든요. 열매도 달려요. 열매도 전부 다 작아요. 주워와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 아그베. 그거를 준비해 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가을에 본인이 자유를 얻게 돼요. 가을에 열심히. 그거를 준비 안 해놓으면 절대로 자유를 못 얻어요. 우리가 발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것 같은. 식물의 파종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좀 저기 씨가 익는 시기가 파종 시기예요. 다 중국산, 한국산. 그게 자연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있는 씨는 가을에 발화 안 하죠. 봄에 발화해요. 그런데 뭐를 하게 되냐면 봄에서 가을까지 혹시 그 사이에 벌레가 먹거나 뭐를 하거나 유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관했다가 봄에 뿌리는 거지.
파종 시기가 봄이어서 그때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음. 가을에 묻어놓으면 가을에 가을에 나오잖아요. 음. 들깨불을 뿌리는 씨는 가을이에요. 나오는 그런데 거 보면 그거를 들깨를 갖다 놓으면 새가 뭐가 날려들어서 다 그걸 쪼아 먹고 봄에 막상 발아댈 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다 익었을 때가 그 파종 시기다. 시기예요. 기본이니까 매실의 파종 시기는 지금이에요. 자, 그럼 매실을 지금 심으면 발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게 안 하죠. 내년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가서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과 있지. 벌려져 있고 개갑이 돼요. 저거를 가지고 지금 따서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위적인 개갑을 해갖고 겨울에 해야지. 해야 돼요. 근데 난 정말 성질이 불같아서 난 그것도 못 기다려. 얼려요. 쫙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음이 꽉 되죠. 그때 빼내요. 3번을 해야 돼요. 딱 3일이에요. 3일. 딱 3일. 녹였다 그랬잖아요. 예. 빼서 녹아요. 그럼 싹 녹아요. 그러면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게 녹는데 2-3시간 걸리고 어는데 한 20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 3번을 해주거나 정말로 어려운 애들 있어요. 뭐 우리가 하면 뭐 이렇게 엄나무니 뭐 이런 거 저기 중자발화 안 하죠? 대추. 예. 그런 건 5번만 하면 바로 발화를 해요. 5일이면. 그래서 배추도 실생이에요? 가능해요. 저기 우리 저번에 가고 이랬던 데는 다 실생된 애들이에요. 떨어져서도 나고 그 여건에 따라서 나고 이러는데 내가 발화율을 훨씬 높이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뭐냐면 자연에 있는 한 방법인 얼음. 그냥 저는 그냥 던져놔 버리는. 네. 던져놔. 그래 하면 지금 싹이 터가지고 근데 원래 좀 잘하는 거.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풍쌈이나 이런 것처럼 높은 산에 있는데 먼 짓을 해도 발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걔는 바람에 날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종자를 가볍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가볍게 만드느라고 배는 갖고 가는데 배유, 영양소를 거의 안 갖고 쫙 날려요. 그래서 거기에 딱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습도가 있고 영양분이 많은 곳에 떨어지면 다행히 사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영양제를 집어넣고 우리가 만든 효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얼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99%. 그렇게 가벼운 애들도요. 네. 영양분만 있으면. 네. 그래서 부지깽이가 발화가 안 되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배와 배유가 있어요. 배유는 뭐냐면 영양, 배는 유전자. 여기도 그 삽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냐면 영양분이에요. 이게 안 발달돼 있으면 뭐냐면 인공적으로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삽목은 무조건 돼요. 삽목은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보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얘한테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좋은 영양제를 공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삽목이 다 돼요.